네,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경영학 3주차 1차시 시작입니다. 예, 수요일 수업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도 2차시 수업 있습니다. 오늘 20분에서 25분 정도 진행하고요. 금요일 날은 똑같이 2차시로 해서 시간은 똑같이 20분에서 25분씩 진행될 겁니다. 일단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예, 그 온라인 강의가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해 가기 때문에 기존의 OT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목 소개하는 시간 2주차까지 갔을 때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곧 끝나겠다 싶어서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학기 동안 진행될 스포츠 경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좀 변화를 줘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계속 초반에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진행되다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강의 계획서에 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진행을 좀 바꿔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일단은 오늘도 제가 이제 곰캠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이용권도 구매를 하고, 그래서 이제 PPT를 띄워놓고 제 얼굴은 조그맣게 나오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좀 안 돼요.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나오고 또 한 번에 연결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녹화 시간이 1시간 반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시작하는데, 일단은 오늘 3주차 1차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똑같이 하고요. 자, 금요일날 2차시, 3차시 때는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자니 좀 그렇죠. 예. 여러분들 반드시 교환도 다운받아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놨지만 이게 밀립니다. 밀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꼭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스마트 캠퍼스에서 완료가 되지 않은 학생들 꼭 그렇게 완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제 유튜브 채널 알려드렸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서 해당 강의 영상을 듣길 바랍니다. 참고로 최경호 교수 강의라고 치면, 그리고 스포츠 경영 이렇게 치면 떠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경영을 보는 관점에서 과정적인 측면의 관점과 업무 측면의 관점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의사결정 측면의 관점에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환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 영상만 나갈 때는. 제 다음 2차시, 3차시 때부터는 PPT화면이 나갈 텐데, 그때는 교환 없이도 괜찮겠지만, 지금 차시 때까지는 교환이 없으면 제 얼굴만 끝날 때까지 보고 있어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교환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의사결정 측면의 관점에서는 여기 밑에 피라미드 모양이 보이죠? 맨 아래 이제 운영적 의사결정, 윗칸에 관리적 의사결정, 맨 위에 전략적 의사결정, 이렇게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운영적 의사결정, 특정 업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다. 자, 그래서 주로 일선 경영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자, 이게 하나의 이제 조직이라고 본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맨 아래에 있는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은 조금 더 중요도가 좀 낮은 단계에서 진행이 되겠죠. 특히 앞에 여기서 이게 나온 대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룰 겁니다. 특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뭐 생산이라든지 인사, 재무관리, 마케팅팀 이런 팀들에서 각각 팀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사결정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서, 그 팀들의 장들, 뭐 팀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라 그럴까요? 부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맨 하단에 운영적인 의사결정이 있다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한 단계 올라가죠. 자, 일단은 관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획득과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된 활동이다. 자, 아무래도 아래에 있었던 운영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좀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중간 경영층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다. 맨 위에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뭐 CEO, 사장님, 뭐 이사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맨 하단은 운영적인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중간의 관리적 의사결정에서는 좀 더 한 단계 위에 그렇지만 전략적 의사결정보다는 한 단계 아래 단계에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윗단계입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와 자원 분배, 배분 관련돼서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장단이라고 한다든지 이사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전략적 의사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계별로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경영을 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에서 앞에 나왔던 과정, 업무, 의사결정, 거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어떤 관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하나의 그 조직이라는 곳, 그러니까 회사, 기업이라는 곳이 앞에서 나왔던 뭐 과정이 됐던 의사결정이 됐던 업무가 되었던 어떠한 한쪽 측면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어떤 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뭐 관리적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장단과 이사진의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좀 그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적인 의사결정도 마찬가지고 운영적인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자, 어느 조직, 스포츠 경영 조직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 조직에 있어서도 이러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의사결정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경영의 란, 왼쪽에 보면 이제 스포츠 경영이란 스포츠 경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PPT 내용에는 스포츠 경영에 대한 개념이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빼먹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것인지, 하지만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일단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경영이라는 것은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유통시키는 조직의 하나의 경영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포츠 경영이라는 것은 스포츠와 또는 그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조직의 경영 활동을 스포츠 경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여러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멀린이라고 하는 학장이 있었고요. 찰라도라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친구는 아니죠. 한참 할아버지죠. 예. 그분들이 예전에 스포츠 경영에 대한 개념을 세우면서 조금과 같은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 스포츠 경영이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서비스나 그와 관련된 재화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경영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구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위해서 어떠한 경영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이라든지 지휘, 통제 그런 과정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을 좀 더 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이런 업무적인 측면의 이해 그리고 환경, 기술, 조직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일단은 스포츠라는 건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스포츠라는 것은 그 스포츠만의 어떤 특성, 서비스로서의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경영 활동과 만나서 스포츠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스포츠의 속성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스포츠 경영의 관련 요인과 관련된 활동을 보시면 인적 자원, 사람이죠. 그리고 기술, 지원 부서, 조직 환경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사람 얘기합니다.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대상자인 고객이 있을 것이고 소비자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자원봉사자 특히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다양한 축구, 농구, 야구 이런 어떤 시즌 리그가 이제 진행될 때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이외에 또 고객들 이외에도 또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인적 자원으로 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부서 부분이 있죠. 이거는 스포츠 경영 조직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직에서도 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요. 자, 시설 필요하고 일단 행사, 홍보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를 행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야구 경기다 하면 그 야구 경기에 이제 필요로 하는 야구 경기를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은 주로 생산해내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잖아요. 감독, 코치. 그러면 그러한 선수와 감독, 코치에게 필요한 기술이 뭐냐? 선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떤 경기력, 향상, 능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 경기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선수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기능, 또 생리적인 기능, 심리적인 기능 이런 부분들을 다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것을 해주는 제공하는 사람들은 코치나 감독 이외에 트레이너들 있겠죠. 그럼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코칭론이라든지 지도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익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이런 기술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이 표를 보다 보면은 인적 자원, 지원 부서 이런 갑자기 기술 깜짝 놀랐죠. 예, 그런 부분에서의 기술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환경이라는 부분은 그런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조직이 어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리고 이 조직 문화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 서비스를 생산해내고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막 좀 혀가 좀 꼬여요. 그 부분 제가 좀 차분해질 수 있으니까 이해하기 바라고요. 지금 제 앞에는 저 앞에 여기 생물체가 하나 있어요. 저 앞에 생물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혼자서 이 녹화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아직도 어색함이 있어요. 그래서 생물체를 하나 두고서 있는데 우리 집 고양이 꼬미입니다. 아마도 꼬미가 좀 이따가 한번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끔 책상 위로 올라오는데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떠드는 걸 뭐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발톱만 뜯고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꼬미 곧 나타날 수 있어요. 뜬금없이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제가 꼬미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계속 얘기했었지만 책을 필요로 하면 지금 교재를 쓰고 있는 스포츠 경영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학현석 거고 이 책이 2판, 3판 몇 판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시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스포츠 경영에 대한 개념을 잡기에는 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렇게 그 똑부러지게 정리가 되어있지는 못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장과 장 사이에 넘어가다 보면 이 사례가 많이 나와요. 사례를 읽어보면 그 앞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경영에 대한 개념을 많이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일반 경영학 책을 참고하는 게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경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경영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포츠 경영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는 게 맞아요. 경영에는 자본이 필요하다. 경영에는 정보가 필요하다. 전략, 사람, 자본, 정보. 요 네 가지가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요 네 가지로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 네 가지로 스포츠 경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 뭐 중간고사는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몰아서 기말에 보면 기말이 60점이 돼 버리는데 아무쪼록 그런 문제 내기에 아주 유용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포츠 경영관리사 시험이라는 게 있죠. 국가자격증 시험인데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경영관리사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15년 됐습니다. 국가자격증이고요. 스포츠 행정 관리 운영 전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차에 나눠서 보는데 1차는 뭐 객관식이고 2차는 실기라고 하는데요. 그냥 뭐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이런 그래서 주관식 보고 하여튼 전체적인 합격률은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30% 정도. 1차 때는 한 60, 70% 되는 것 같고요. 2차 때 최종 합격자는 한 30% 정도. 자, 우리 꼬미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조용하네요. 괜찮습니다. 우리 그 끝날 때까지 조용하길 바라고요. 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뭐 한 5분 이내로 정리하면서 요 챕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할 때는 앞서서 얘기 나왔던 다양한 속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전략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전략을 짜고 뭔가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들리나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좋은 전략과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영의 구성 요소에는 전략, 사람, 자본, 정보가 필요하다. 왜? 스포츠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한 장 넘어가면은 전략, 사람, 자본, 정보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책에도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략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없는 기업은 나침반 없는 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인 경우에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스포츠를 얘기하고 있을 때 프로구단, 그렇죠?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뭐 팀, 그 생산하는 사람이 주로 앞서 얘기했던 선수, 감독, 코치, 관계, 자원봉사,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은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본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최대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잘 아니까 추가적인 어떤 설명 없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꼬미가 계속 끝나라고 시간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스포츠 경영의 지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경영 지도 원리는 스포츠 경영의 모든 원칙과 이론을 전개하고 또 이를 실천하려고 할 때 스포츠 경영이 추구하는 이정표가 된다. 생산, 수익, 거기에 하나 공익, 세 가지가 같이 사이클이 돼서 돌아갑니다. 경영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 얘기죠. 반드시 꼭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업이 수익성을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경영은 뭐라 그럴까요? 팥 없는 팥빵? 용어가 잘 생각 안 나네요. 안고 없는 팥빵 이 내용이죠.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나타나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상당히 더 많이 그 가치를 높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전에는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나오기 전에는 일단은 기업의 목표는 수익에 큰 목적을 두고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2번을 보면 스포츠 조직이 시장에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잠재력,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스포츠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수익성.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든 간에 항상 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들어냈느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첫 번째 거죠. 투입되는 자원이 조화를 이루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상승 효과를 시너지를 내는 것을 유도한다. 그게 생산성이다 라고 합니다. 공익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익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0초 남았는데 저 카메라도 30분이면 꺼지는데 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이게 중요하긴 한데, 자, 이 스포츠 경영의 주체, 이거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영의 주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닌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스포츠 경영의 주체라는 이 파트에서 스포츠 현장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요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선 경영자, 중간 최고. 아까도 의사결정 구조 과정에서도 나왔었죠. 이 피라미드 형태로. 자, 그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제가 그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설명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한번 한 5분 이상 지나갈 것 같기 때문에 또 영상이 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첫 시간에 제가 이거 언급 좀 하고 바로 우리 다음 배워야 될 스포츠 경영 환경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주차 1차 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금요일날 3주차 2차 시와 3차 시 같이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